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리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상의 30% 고소득자에 대해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기준을 강화한다고 11일에 발표했습니다. 올해 2023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을 전년 대비 약 70% 가까이 인상한다는 겁니다. 우선 고소득층 10분이 최고 상한액을 598만 원에서 1014만 원으로 무려 전년 대비 69.6%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상한 최고액은 523만 원, 또 그리고 580만 원, 582만 원, 그래서 598만 원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인상률이 0.3에서 2.4%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아주 큰 폭의 인상입니다. 여기서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았는데 가입자 부담이 지나치게 클 때 이 상한액을 정해놓고 본인 부담액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돌려주는 제도죠.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를 합산을 해서 다음해 9월경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10개로 나누어서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상한액이 다르게 되는데 이 진료비가 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진료비만 포함되는 거고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는 이 상단에 링크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일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부담이 지나치게 클 때, 그러니까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사회적 안전장치인데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대해서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건보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공청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공개한 본인부담 상한액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50%, 그러니까 1에서 5분위까지죠. 이 구간은 기존 본인부담 상한액 수준을 유지하고 6분위 이상부터는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당시 보건복지부는 6, 7분위는 289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그리고 8분위는 360만 원에서 538만 원으로, 그리고 9분위는 443만 원에서 646만 원으로 인상하는 초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현재 최고 상한액만 공개된 상태고 8분위에서 10분위에 대해 차등적으로 인상폭을 예년 수준보다는 높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제도 개편은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는 자제하고 고소득층 중심으로 집중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10분위 계층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상단위 10%에 해당하는 가입자들로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23만 5,970원을 초과해서 납부하는 대상자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고소득자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지원 기준을 대폭 올려잡기로 한 겁니다. 추세로 보면 최근 들어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지급되는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1년도에 5,386억 원이었던 이 본인부담 상한 환급액이죠. 지급액이 지난해 2조 3,860억 원으로 10년 새에 4.4배가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되어서 개인별로 보면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수혜계층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으로 보면 하위 50% 이하 계층과 또 나이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46만 7,741명이고 지급액은 1조 6,340억 원입니다. 전체 대상자의 83.9%에 해당되고 지급액으로 보면 68.5%를 차지해서 본인부담 상한 제도가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지급받아서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개편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상한액 인상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고 상한액 자체는 70%에 달하는 이례적 인상을 하지만 이는 10등급의 고소득층에 한정해서 해당하도록 한다는 거죠. 의료계나 환자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지금도 충분치 않은 의료복지 수준을 윤석열 정부가 약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작금의 연금개혁이나 건강보험료 재정개선 정책 등 사회복지 정책 모두가 고령화 사회가 발생시키는 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나라 수술 1위가 백내장 수술이라는 단편적인 수치만 봐도 공감할 수 있으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자주 찾게 되고 또 한 번 갈 때마다 질병의 중증도가 젊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당연히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보험은 혜택을 강화해서 수혜를 받는 만큼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번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조정은 이 부담을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의 혜택을 축소하는 것으로 상쇄하겠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혜택까지 줄이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개선이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를 기점으로 수지가 적자가 되고 이대로 가면 2028년에 기금이 고갈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를 막아보자는 거죠. 복지부는 오늘 알아본 본인부담 상한제도 외에도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점검, 또 외국인 등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정비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의 유도, 아마도 의료 전달 체계 강화 등일 것입니다. 또 불법행위 염단, 비급여 관리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적 방안으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올해 하반기 내로 마련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때문에 바쁘게 돌아가는 제도 변화 내용 중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진행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